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이 입장문을 내고 특검에서 떠나겠다라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사는 수사와 기소 다 하면 안 된다며 너네들이. 근데 우리 특검은 지금 수사랑 기소 다 하고 있네. 아우 너무 불편해. 나 지금 너무 불편해. 나 너무 불편하니까 민중기 씨, 당신이 언론에 나가서 검사들은 수사 기소권 다 가져야 된다라고 빨리 얘기해. 야, 완전 안 그러면 나 떠날게. 조롱과 협박이 같이 있는 겁니다. 비꼬고. 예, 제가 말한 게 과장이 아닙니다. 네. 입장문 일부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수사 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검찰청이 해체가 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고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금지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특검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를 요청드린다. 이게 40명의 공식 입장문입니다. 야, 내가 아까 그 축약한 거 댓글에서 야 오바하지 마라 막 댓글 막 올라오더라고. 네. 이 오바 아니지 않나요? 똑같이 제가 설명해.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화가 났는데 우리 얼음공주 박은정 의원이 네.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경고를 날렸거든요. 혼쭐 내셨어요? 혼쭐 냈습니다. 어. 네, 짧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저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와 이거 진짜 저는 최근 들은 뉴스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열받았어요. 국가공무원법 57조 그렇지. 거기는 복종이란 단어를 조금 그래요? 예. 민주사회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있어요. 조금 선뜻 이렇게 좀 반감이 가는 단어이지만 조금 거치네. 복종 의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복종 의무의 의미가 뭐냐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에 따라서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특검법이 발효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적법한 직무상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검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법 절차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없어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특검법의 내용에 따라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라고 직무상의 어떤 명령입니다. 직무상에 따라서 네.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겠다. 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 의무 위반이고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66조를 보면 집단행위 금지입니다. 이거 집단행위 있어요. 그렇죠. 그 공무원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수건이었습니다. 78년 동안 네. 검찰청 폐지.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하고 있으면서 네. 자신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저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이렇게 집단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집단행위 금지, 어. 66조 위반입니다. 66. 명백한 징계 사유입니다. 아. 김현우에 대한 네. 조치도 그렇지만 네. 이 검사들에 대한 조치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장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측근 참모인 법무부 장관은 네. 이 사태를 중요하게 중시 여기고 반드시 행동으로 조치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 만약에 계속 침묵하고 있다면 네. 우리 민주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 굉장히 엄중한 사태군요. 박수가 나와. 박수 나옵니까? 예. 저도 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평론가로 나왔는데 나 평론 말고 취재도 다 하고 싶어. 최욱 사장님 어떡할 거야? 옆에 이제 우리 민동기 기자까지 꼬셔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럼 우리 최욱 사장님이 여기 출연하고 싶은 사람 천지 빽깔이야. 나가 잘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 회사 규정에 의해 가지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지 이거. 더한 거입니까? 일단은 저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이 왜 출범하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지금 그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부끄러움에서 시작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돼. 수사를 안 해가지고 그럼. 그나마 특검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좀 수사를 하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특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보수 언론도 계속 그걸 공격하던데 특별 검사는 제한된 범죄, 그다음에 제한된 대상, 제한된 기간 150일밖에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특별하게 수사 기소 권한을 행사하라는 건데 네. 저 검사들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검사 끝날 때까지 언제나 수사 권한, 기소 권한을 특별하게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청은 모든 검사가 다 특별 검사예요. 모든 검사가 네. 그런 특별 검사를 우리가 왜 권한을 남용하게까지 만들어줘야 됩니까? 네. 그런데 그런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저것은 집단 항명입니다. 네. 과거에 세월호 시국 선언했던 교사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기소하고 처벌했어요. 아. 그런데 본인은 저 검사들이 오. 왜 저렇게 하냐면 본인들은 절대로 기소되지 않아요. 그렇지. 저렇게 해도요. 아. 왜냐하면 기소 권한이 자기들만 있거든요. 자기들만 있어. 아, 그래서 진짜. 공수처의 기소 권한을 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들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저 특검을 상대로 저렇게 예. 입장문을 내는 겁니다. 저 입장문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만 저런 게 아니고 노만석 대검 차장이 도 스태핑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프로스의 검사들이 글 글을 올리면서 계속 올립니다. 어떤 검사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라고 막 이러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준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것은 빨리 진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전체 검사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검찰 개혁 국면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좀 세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 입법이 지금 연내에는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저 검사들의 준동에 대해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몰라요. 저도 좀 불안하긴 합니다. 불안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그 후속 입법,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 지금 통과가 됐고 공소청과 중수청법과 그외 이제 수사절차법, 검사의 보안사건 폐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후속 절차가 연내에는 빨리 만들어져야지 그 검찰 개혁이 빨리 추진이 될 것이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려요. 아니 근데 이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도를 표방하는 점잖은 넥타이맨 농객들이 아,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검사들을 향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감정적이라고 얘기를 해. 이 집단 항명한 검사들한테 비판하는 하면 사람들을 아유 얘네들은 너무 감정적이야. 왜 아니 이 검사들을 잘 달래서 특검 수사를 하게 해야지 이렇게 감정이 앞서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자기들만 점잖은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난본부가 만들어지고 소방관이 거기 파견 갔다고 쳐. 네. 근데 산불을 막 끄고 있는데 국회에서
소방관에 대한 임무가 좀 축소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 그랬다고 소방관이 아우 나 이제 들어가 나는 원대 복귀할게 네. 해. 네. 그럼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저놈들 저거 아주 무책임하다고. 징계해야죠. 그때 아마 단 한 사람도 아유 좀 잘 달래서 불 끄게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 징계해야죠. 징계 당연히 해야 되고 다 징계하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그렇죠. 매번 검사에 대해서만 그러네. 이거를 인정을 해줘요. 그 점잖은 중도를 표방하는 이게- 넥타이맨 농객들. 그게 그 대한민국의 기회주의의 역사입니다. 기회주의. 일제 강점기 때 윤봉길 의사가 일본 제국주의에다가 폭탄 던지니까 그 왜 감정적으로 폭탄 던져 말로 설득하지. 그렇지. 그런 이야기하고요. 민주화 운동할 때 저희가 진짜. 짱돌 던지니까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돌 던져 말로 하면 알아듣는데. 맞아. 말로 하면 알아듣는 인간들이 총칼 들고 쿠데타 합니까?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중립 중도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중립 중도라는 거 하는 것은 핵심을 가지고 제대로 꿰뚫어 보고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다는 뜻이지 양비론적으로 양쪽 다 틀렸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렇지. 아니에요. 농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점잖고 합리적인 사람들로 대우받습니다. 저도 넥타이를 맸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감정적이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법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57조와 66조에 따라서 징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검사들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의뢰 촉구 신문고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데 서면으로 우편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 내부적으로 저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들이 이 정부와 입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만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이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아니 검사가 뭔데 달래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한테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네. 대한민국 그 어떠한 공무원한테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말도 하지 않고. 네. 아니 하다못해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높은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서 나 너무 기분 나빠 해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 안 하고 상임위에 참석 안 하고 하면은 아마 박살 낼 겁니다. 국회의원도 그렇죠. 네. 박살 내지 않겠습니까? 뭐 네. 징계하자, 윤리 제소하자 이렇게 하겠죠. 난리 나겠죠. 국회의원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일개 공무원인 검사한테는 왜 매번 달래야 되고 그러니까요. 눈치 봐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러면은 제발 검사들 좀 악마하지 말래. 내가 언제 악마했어? 억울했다. 요건 좀 감정적이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신뢰받는 언론인 네, 4위 사위. 최욱씨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이번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는 뭔가 자세가 네. 전환이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그분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는 모두 진압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는. 알겠습니다.